BMW iX입니다. BMW 그룹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신호탄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한 7년 전쯤인가요? i3를 출시하고 나서 오랜만에 전기차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가로형 키드니 그릴이 아닌 세로형 키드니 그릴을 채택해주고 있고요. 안쪽에 이 레이저 센서라든가 각종 센서들이 자리 잡고 있고 카메라 세척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질이 흠집이 나고 나면은 열 같은 거를 가하면 다시 복원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재질을 채택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본닛 위의 주름은 여전히 BMW스러운 듯한 느낌, 강인하면서도 날렵한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도 이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네요. DRL과 방향지시 등이 참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은 바디 컬러랑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줬는데요. 뒤쪽에 공기의 흐름까지도 고려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은 X5와 X7의 그 포인트가 곳곳에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기를 보면 X5보다는 X7 쪽에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SUV 본연의 모습보다는 도심형 크로스오버 SAV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터프한 오프로드의 이미지보다는 온로드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도 전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휠 타이어는 에어로다이나믹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기의 역학 같은 것들, 저항 같은 것들을 최대한 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75, 40, 22고요. 아래쪽에 플레이트나 도어 하단부에도 역시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처리를 해줘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도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런 데는 이 블론즈 컬러로, 완전 골드는 아니고요, 좀 블론즈 컬러 같은 걸로 좀 차별화했고요.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손을 밀어 넣어서 살짝 당겨주면 됩니다. 물론 소프트 크로징, 고스트 크로징도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뒤쪽에 팬더 이 라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C필러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좋고 여기에 IX라고 레터링도 선명합니다. 꺾어지는 라인들 참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스포일러도 두둑하게 아주 두툼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라인이 보통 SUV는 이렇게 쓰는데 많이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알고 있는데 CD 계수가 0.25인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팬더의 볼륨감도 잘 보시면 선이 단순한 것 같은데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고요. 테일라이트가 얇고 진하게 그리고 두껍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BMW가 참 디자인 잘 해줬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좀 이국적인 느낌, 이질적인 느낌들이 전달이 돼서 미래의 느낌들을 보다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은 한번 살펴볼까요? 버튼인데 살짝 눌러주시면 전동으로 움직이고 안쪽에 공간감 좋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형태의 트렁크를 보면 이쪽이 밋밋해서 좀 바보 같다라는 표현을 가끔 썼는데 BMW 센스 있게 트렁크를 오픈하더라도 테일라이트가 트렁크의 이 위쪽에 게이트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차체 쪽에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간이 테일램프, 간이 테일라이트 이런 것들도 센스 있게 잘 적용을 해줬습니다. 공간은 전기차다 보니까 많이 넓지는 않아요. 기존의 내연기관 SUV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 바닥 공간은 굉장히 깊네요. 측면에 레버 작동하시면 2열 시트 접을 수가 있고요. 공간은 이 정도고 러기지 스크린도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같은 것도 꼼꼼하네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이쪽에서 버튼으로 닫으시면 되고요. 여기입니다. 조용하고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충전구는 본격적인 전기차다 보니까 앞쪽에 있지 않고 뒤쪽에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도 i 시리즈 전용, iX 전용으로 나와서 지금 디자인도 이쁘고 전과 다른 느낌이죠. 가볍고 이런 라인들도 차량의 전체적인 컨셉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하고 안쪽에 손을 넣어서 살짝 눌러보면 이렇게 열립니다. 물론 소프트 크로징도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열어보면 개방감 좋고 이쪽도 열선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시트 컨트롤 위쪽에서 됩니다. 락 언락 기능이 있고 사운드 시스템은 BMW네요. 버튼을 눌러서 도어를 오픈하실 수도 있고 이 아래쪽에 보면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맵 포켓 준비되어 있고 크기 적절하고요.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 여기서 조작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카본 코어는 다시 보더라도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고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기차 컨셉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은 평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센터 터널은 플로팅 타입으로 이렇게 띄어져 있고요. 이쪽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앞쪽에 앉았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요. 버튼이 물리 버튼 보시면 많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기차 컨셉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느낌들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바닥의 페달은 지금 오르간 타입 채택이 되어 있고요. 버튼도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조명도. 요런데 가죽 질감 같은 거나 마무리, 선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좀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이 좋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인데 보는 것과 다르게 제 체형에는 굉장히 좀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어쨌든 이것도 개인 체형에 따라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데 뚫려 있는 것도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퀼팅 처리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안장은 등받이보다 안장이 저는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 뚫려 있고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컵홀더 2개,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뒤쪽으로 USB-A 타입 단자, 충전 단자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지금 보시면 파노라마 타입인데 유리가 오픈이 되거나 하진 않는데요. 유리 자체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에서 보면 되게 쾌적한 것 같아요. 전원이죠. 시동이 아니고 전원은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버튼을 누르시면은 클러스터는 12.3인치랑 14.9인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클러스터 자체도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여전히 잘 이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 사이드 시그널 작동했을 때의 소리는 기존 그대로입니다.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체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스티어링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이렇게 부분 꺾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손에 잘 들어오는 듯한 느낌 좋고요. 가운데 에어백 부분은 살짝 작은 듯한 느낌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양쪽에 버튼들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고요. 화면 자체를 터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알람 좀 닫아볼게요. 여러 가지 메뉴들은 기존의 아이드라이브에 익숙하신 분들, BMW 특유의 메뉴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 자주 쓰는 기능들은 위에서 단축키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외부 라이트 조절 가능하고요. 차량에 관련된 앱, 주행 설정 같은 것들 가능하고 시트 컴포트도 별도로 조작 가능하면서 참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컨트롤 아래쪽으로는 뒤쪽에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어시스턴트 뷰도 되고 파노라마 카메라 되고 주차 지원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나올 때 후진 주차 보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 사용해보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이렇게 플로팅 타입이고 이게 우드 패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능 스위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크리스탈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측면의 마무리도 되게 고급스럽네요. 암레스트는 양문형이고 양쪽으로 열리고 깊이 있고요.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버튼 누르시면은 안쪽에서 수납 공간은 조금 더 넓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서 선바이저 내려보면은 조명하고 이렇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커버랑 맵등도 굵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터치 타입인가요? 이거 이렇게 터치하면 LED로 조명 준비가 되어 있고 룸밀러는 조금 작은 듯 싶은데 테두리 부분이 얇게 되어 있어서 시야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한번 내려볼까요? 프레임리스 도어라 쾌적합니다. 이 정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도어를 오픈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수동 레버 타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폭의 크기 적당하고요. 이쪽에도 열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 좀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 다시 보더라도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어 이 부분은 이 스포츠카를 연상하게 하는데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에어벤트는 기둥 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은 평평해서 발 공간 여유 있는 편이고요. 퀼팅 처리가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컨셉에 잘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들에 비해서 여기 꺾어지는 부분, 이런 꺾어지는 부분까지도 코너까지도 시트가 연결이 되니까 마치 이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ISO 픽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암레스트는 잡아당겨 보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컵홀더가 슬라이딩 되는데 텐션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사용하실 때 잡소리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돼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양쪽은 일체형이고 가운데에는 조절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센스 있는 부분이 이 뒤쪽에 보면 여기 이제 어댑터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가 2개 각각 좌측 운전석 뒤 주석 뒤에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 크게 불편하지 않고요. 무릎 공간은 다시 보더라도 여유 좋습니다. 가운데 에어벤트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4종 컨트롤이 가능하죠.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 통풍은 없고요. 열선만 지금 3단으로 조작이 가능하네요. 뒤쪽에서 봤을 때에는 자동차의 실내라는 느낌보다는 거실, 응접실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버튼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디자인 자체도 센터 터널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측면에서 보면 오픈되어 있고 탁 트여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X x드라이브 40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40하고 50이 있는데 일단 시승은 지금 40 모델로 하고 있고요. 4륜구동 차량인데요. 기존의 내연기관과 달리 앞뒤에 모터가 각각 달려있죠. 그래서 앞쪽의 모터는 마력으로 치면은 258마력 정도, 뒤쪽에는 272마력 정도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합산 최고 출력은 마력 기준으로 보면은 326마력이고요. 지금 40은 326마력인데 50 모델은 500마력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끝에서 이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들이나 앞쪽 그리고 뒤쪽에 고른 이 그립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안정감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내연기관과 사뭇 다른 점이 저는 이 구동계에서 특히 앞뒤에 꾸준하게 노면의 그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산 토크는 64.2고요. 50 모델은 78kg/m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인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국내 인증이 313km고요. 50 모델은 447km입니다. 물론 이제 유럽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 모델은 500km가 넘어서고 제가 지금 시승하는 40 모델도 300km대 후반, 400km에 인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국내에서 인증받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13km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40, 50 모두 다 200km인데 제로백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친구는 6초대 초반이고 50 모델은 4.6초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2톤이 넘거든요. 2,400kg가 좀 더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고 50 모델이 2.5톤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게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핸들링에서의 이 가벼운 듯한 느낌도 좋고요. 묵직해서 좀 불편한 느낌이 아니고 가벼우면서도 이 조향을 했을 때에 2.5톤에 다다르는 이 차체가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BMW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연기관뿐만 아니고 전기차에서도 예외는 아니네요. 시트의 착자감이나 거주성 같은 것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연기관하고 차이가 확연한데요.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서 큼직하게 12.3인치, 14.9인치인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대시보드의 구성이 이게 차량이 아니고 마치 무슨 응접실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좌우가 대칭형이 아니고 운전석 중심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참 편안하고요. 그러면서도 여기가 이렇게 텅 트여져 있으니까는 시트 포지션도 좋고 아래쪽도 트여 있고요. 그리고 유리도 보시면 요 끝까지 A필러 끝부분까지도 창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전혀 없고요. A필러 처리도 그렇게 많이 두껍게 바깥쪽에서는 두툼하거든요, 기둥이. 근데 안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거슬리지 않게 참 처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BMW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 시스템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울림통이 좋고 고음, 중음, 저음도 또렷합니다. 거기다가 화면으로는 안전해지지만 안장 아래쪽이나 등 쪽에서 엉덩이하고 등 부분을 퉁퉁퉁 이 우퍼 같은 게 밀어주니까 훨씬 더 실감나는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비죠. 전비는 전부 공인 표준이 킬로와트당 3.9kg로 알려져 있고요. 도심하고 고속도로하고 같습니다. 50 모델은 조금 차이가 있죠. 합산이 3.6이고 도심에서가 3.5, 고속도로에서가 3.6 이렇게 되는데 40 모델은 전부 다 3.9kg, 킬로와트아워당 3.9kg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 모드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그러니까 에코 모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회생 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갑니다. 반면에 이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아주 매력적인 소리가 나는데요. 마치 이 내연기관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듯한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이 부분도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킥다운 했을 때 이 치고 나가는 느낌도 이 차 2.5톤에 근접한데 묵직한 친구는 꽤나 가뿐하게 움직여져서 그런 부분들의 기동성이나 순발력 같은 것들도 만족스럽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조향 보조, 어시스트 드라이빙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차선을 아주 잘 지켜주는 것도 만족스러웠고요. 특히나 이제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 움찔움찔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유연하고 안정감 있게 대처를 잘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속보다는 가속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화면에 잡힐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이 스티어링을 잡아달라고 이렇게 워닝을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제도가 빨리 좀 개선이 돼서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아니면 이것도 주변 상황을 이 친구가 모니터링하게 한 다음에 여건이 뭐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답보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풀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차들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우는 경우도 있는데 iX40 모델에서는 정확하게 가운데로 아주 잘 유지를 해주네요. 시트가 기본적으로 포지션 자체도 편안하지만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여러 가지의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허리 마사지 위에서 아래로 허리에 활력을 주거나 허리에 트레이닝, 주로 이제 허리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마사지의 단계라든가 속도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지켜주니까 그런 부분은 편안합니다. 안장은 기본적으로 텐션이 좀 좋은 편이고요. 잘 엉덩이를 이렇게 잘 감싸주고 허벅지 쪽에 좀 오래 앉아 있으면 피로감이 몰려오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대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허리는 정말 편안한데요. 그리고 스티어링은 실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우락부락하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보기에는 조금 울퉁불퉁한데 그립도 좋고요. 조작을 해보면 참 이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이나 스티어링의 조작감이 매력적이죠. 클러스터는 다양한 형태로 컨텐츠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충전 가는 거리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차선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사용할 때 주변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기본 적용이 되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또 민감한 부분이 HUD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HUD에 내비게이션 정보가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안쪽에서도 내비게이션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을 좀 바꿔볼까요? 지금 좀 단순하게 가고 있는데 클러스터의 디자인도 한번 좀 바꿔볼게요. DC 급속으로 충전을 했을 때 시간은 약 10에서 80% 정도까지 충전하는데 30분 정도, 31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완속 충전으로 100% 충전하는 데는 7시간 반 정도, 7시간 조금 더 초과된다고 합니다. 무게중심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 크루징을 할 때 그리고 코너링 같은 거 가져가봐도 꽤나 안정적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내연기관하고 차별화도 되면서 또 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시가 가벼우면서도 강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가벼운 거는 제가 잘 못 느끼겠는데 단단하다, 아주 셰시가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은 여러 조건에서 받았는데요. 특히 과속방지턱을 넘어가거나 고속주행을 할 때 이 전체적인 주행 안정감 같은 것들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차량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죠.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자체가 참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이드라이브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이 적응력이 빨라지고 속도 같은 거 빨리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조작하는 이 주변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조작감도 좋지만 사용하기에 어렵지 않게 아주 잘 구성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BMW의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조금 스포티하면서 공격적인 코너링 공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도가 좀 높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전기차들 타보면 뒤쪽에서 승차감이 많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iX40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뒤쪽에서도 편안하게 장거리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휠타이어 스펙이 22인치거든요. 275, 40, 22로 기록하고 있는데 광폭의 림도 굉장히 크고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타이어가 좀 단단한 친구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에서 오는 그런 단단함이나 조금 허리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도 아주 잘 제어가 되어 있고 오히려 주행 안정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서
그런 점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내비게이션이 실제 영상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덧대주고 있는데 교차로 빠져나갈 때나 고속도로에서 IC 나갈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렷한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참고로 카메라는 이 워셔액으로 세척하는 기능이 앞뒤에 모두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심이나 이 외곽도로 주행을 할 때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을 잘 해보면은 확실히 주행 가는 거리가 더디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운전 성향이나 습관 같은 거에 맞춰서 이 회생 제동도 자동으로 컨트롤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경제적인 운전에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전기모터 파워트레인은 5세대로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세대를 거듭할수록 안정감이나 내구성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과의 이질감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브레이크는 원페달 드라이빙, 회생제동을 적절히 활용하면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자체도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고 이 담력 같은 것들이 참 조절을 잘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 달리는 친구들 보면 막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초반에 브레이크 이 세팅을 할 때 또는 브레이크 조작을 할 때 약간 어색하기 마련인데 그런 느낌들, 그런 어떤 좀 이질감 같은 것들은 적게 가져가면서 브레이크의 담력은 꾸준하고 아주 꽉꽉 잡아주는 느낌이 안정감 있고 좋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 모드를 통해서 3가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에서 여러 가지 세팅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 이피션트, 연비 주행 모드, 전비죠. 전비 주행 모드, 에코 모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오! 예, 아주 기분 좋은 사운드와 함께 차가 순간적으로 퍽퍽 치고 나가는 느낌이 이 큰 덩치를 어떻게 이렇게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내연기관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지만 전기차에서는 적절한 가격대에서 맛볼 수 있는 좋은 성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표적인 게 순간적인 가속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리는 앞뒤 모두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만져보면 두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들리는 풍절음이라든가 공명음 같은 것들 잘 대응해주고 있고요. 바닥이 거의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커버링이 깔끔하거든요. 보기에도 그렇지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10분 충전을 하면 약 104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최대 급속 충전 용량은 195kW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로백이 4.6초인데요. 보통 일반 밟아보면 확실히 4초대 초반에 근접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가속감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라고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 그 움직임이 정말 자연스럽고요. 안장 쪽에 탁 치는 듯한 느낌이 일반적인 내연기관하고도 차이가 조금 나고요. 전기차들 중에서 이 정도 승차감 구현했다라고 하면 BMW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너링에서 안정감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앞뒤에 고르게 구동력이 배분이 되는 느낌이 전달이 되면서 글쎄요, 스티어 성향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오버 느낌이 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잘 해줘가지고 부담 없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기 차량들은 다른 것보다 앞뒤의 구동력을 조금 더 고르게 배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순간적으로 토크 컨트롤이 참 기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의 운전의 재미는 글쎄요, 이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내연기관과는 또 다른 장르의 와인딩 로드 재미를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iX였습니다. 고맙습니다.